자, 이렇게 혼합용의 가와 나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가는 여기가 이 Z2H가 안 들어갔으니 이 산과 염기가 반응을 했다. 그 가에서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 합분의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 합, 이게 1보다 크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중화 반응에서 문제를 풀 때는 액성이 가장 중요하지. 액성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액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 가에서의 반응은 H2X랑 YOH2가 반응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이가산과 이가염기가 반응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혼합하기 전에 산만 존재할 때, 요거는 이제 염기만 존재할 때, 얘가 이제 중화점에서 중성일 때는 어떻게 존재하냐? 요걸 이제 화학 반응식을 써본다면 이렇게 되고 염은 Y, X 이렇게 되겠지. 이가니까. 요거는 이제 중성일 때의 모습. 자, 만약에 산성이라면 요 값이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 합분의 모든 이온의 몰롱도의 합, 이 말은 이거랑 똑같은 말은 모든 양이온 수분의 모든 음이온 수, 즉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1보다 크다. 어차피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이 몰롱도의 합이라는 것은 양이온수, 전체 양이온수분의 전체 음이온수다. 그러면은 이 산만 존재할 때는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얼마냐면, 여기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산만 존재할 때는 이게 2분의 1이다. 염기만 존재할 때는 2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중성일 때는 1. 그래서 이 반응의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여기다가 산에다가 염기를 넣어줬다면 2분의 1에서 출발해서 1을 거쳐서 2를 가는 거지. 2분의 1과 1 그리고 2. 2분의 1과 1 사이까지는 2분의 1보다 2분의 1 이상이고 1보다 작다. 이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산성이 되는 거예요. 산성. 그리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이제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1이면 이제 1일 때는 아예 그냥 중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이게. 자, 물론 이제 염기로 시작했다면, 염기에다가 산을 넣는다면 2에서 1을 거쳐서 2분의 1로 이렇게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1보다 크다라는 걸 통해서 염기성이구나. 이 가가 염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수산화이온의 몰롱도, 이 4분의 1이라는 것은 수산화이온의 몰롱도라는 거. 이걸 알면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이 화학 반응식을 쓸 필요 없이 이거 딱 봤을 때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1보다 크니까 얘는 화학식이 H2X, 그래서 얘는 2분의 1, 얘는 2구나. 그럼 얘는 염기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바로 하고 수산화이온의 몰롱도구나 해서 요 4분의 1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지. 전체 부피가 40ml. 4분의 1 몰롱도에다가 40ml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10mm몰이 나오게 되는 거죠. 10mm몰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수산화이온의 양이 되는 거죠. 자, 이 수산화이온의 양이 남았으니까 10mm몰이, 그러면은 반응 전에 요 수산화이온의 양에서 반응 전에 수소이온의 양을 빼게 되면은 남아있는 수산화이온의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수산화이온, 이가 염기니까 수산화이온의 양은 20A 밀리몰에서
이게 그대로 이제 몰롱도랑 부피를 이 밀리리터를 곱하게 되면 밀리몰이 나오게 되지. 그리고 여기 산도 이가산이기 때문에 바로 30밀리몰이 되겠고,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밀리몰이 돼야 된다는 거지. 계산하게 되면 20A는 40밀리몰. 그래서 이제 A가 얼마가 나오냐? A는 2가 나온다. A는 2가 나온다. 2라는 거죠. 자, A가 2가 나왔으면 이제 다 구해진 건데, 여기로 가서 여기서 이제 수소이온의 양, 수소이온의 양을 구해보면 여기는 똑같이 이제 30밀리몰이 있는 거고, 여기는 60밀리몰이 있는 거고, 요거는 수소이온의 양이 아니라 수산화이온의 양. 그래서 이게 이제 염기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여기도 이제 수산화이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 X 또한 뭐냐면 이제 수산화이온의 몰롱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염기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얘도 똑같이 염기성이다. 그래서 이제 또 양적 관계를 또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양적 관계를 하려면 여기 비몰롱도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또 단서가 나온 게 모든 양이온의 양이 가대나가 4대5가 나왔기 때문에 가에서는 양이온, 어차피 여기가 염기이기 때문에 여기 양이온은 이 Y밖에 없는 건데 이 Z 없으니까 Y이온은 얼마냐면 20. 가에서 양이온이 20이다. 20밀리몰이야. 그리고 여기 5배가 됐으니까 여기 5배 하면 여기는 45가 돼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이 45는 어차피 여기도 염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은 없는 거고, Y 플러스의 양 더하기 Z 플러스의 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Y 플러스의 양은 얼마냐? 여기 30, 얘는 30이야. 그럼 얘는 15가 돼야 되겠지. 15밀리몰이 돼야 되는 거야. 15밀리몰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15ml니까 얘는 1몰롱도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B가 1이 된다. B가 1.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산화이온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수산화이온의 양은 얼마냐면 15밀리몰이다. 그럼 양적 관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총 수산화이온이 75니까 75에서 30을 빼면 45. 45밀리몰에서 총 부피가 얼마냐면 60ml. 하게 되면 밀리가 똑같이 없어지니까 이제 리터분의 몰이 나와서 바로 몰롱도가 나오고, 요 값은 4분의 3 몰롱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4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다. 4분의 3. 자, 이 문제를 보면 20번 문제인데, 간은 여기 이제 반응 후 남아있는 간은 A부터 D 중에 하나다. A, B, C, D 중에 하나다. 그리고 기체의 질량 C와 D의 기체의 질량이 나와 있고, 여기 X고, 그리고 반응 전에 A와 B의 양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 양이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뭐 C 분자량분의 D 분자량이 3분의 5다라는 어떤 그런 단서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중화 반응에서는 액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했다면, 그 액성을 판단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중화 반응에서도 산성이라는 것은 염기가 한계 반응물이다, 수산화이온이 한계 반응물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양적 관계에서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 뭐가 다 반응했냐? 실험 1과 2에서 A가 다 반응했냐, B가 다 반응했냐? 그리고 이 가라는 건 도대체 뭐냐? A, B, C, D 중에 뭐냐? 근데 지금 실험 1에서 A와 B의 양이 6, 2, 뭐 3대1로 존재하고 2에서는 8, 5야. 얘도 증가했고 얘도 증가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반응이 1보다는 더 많이 반응했을 거라는 거지. 얼마나 반응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반응 후 뭐 생성된 CD라고 할 때는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CD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아예. 그러니까 간은 CD가 될 수가 없는 조건.
이게 생성된 양이라면 CD 중에 하나라면 더 많이 이 기체의 질량 다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의 양이 증가해야 된다. 그럼 A와 B 중에 하나라는 거, A와 B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하는 게 중요하지.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또는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했을 때 논리적인 모순을 찾아내서 A가 한계 반응물이구나 또는 B가 한계 반응물이구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게 양적 관계에서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얘는 3분의 4배가 늘어났고 얘는 2분의 5배.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B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한다면 A가 한계 반응물이면 얘가 다 반응했어. 어차피 똑같은 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A가 다 반응해야 돼. 1에서 A가 다 반응했으면 2에서도 무조건 A가 다 반응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몇 배로 반응하냐면 3분의 4배로 반응하는 거야. 그럼 얘가 3분의 4배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남은 양보다 여기서 더 많이 남았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반응 후 남은 양보다 여기가 더 많이 남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3분의 4배 증가했는데 여기는 2분의 5배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A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그럼 여기도 B가 한계 반응물이구나. 2분의 5배. 2분의 5배가 증가했는데 그럼 여기도 2분의 5배가 반응을 해야 돼. 그럼 당연히 여기 3분의 4배로 증가했는데 더 많은 비율로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요 B를 개수 B를 모르니까 미정으로 두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거지.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데 일단 X를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둘 다 이제 B가 한계 반응물이면 얘가 지금 2분의 5배가 반응하게 되는 거. 그럼 여기도 2분의 5배가 반응하게 될 텐데 당연히 그러면은 반응하는 양이 2분의 5배가 되면 생성물의 양도 2분의 5배. 그럼 여기도 2분의 5배 바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X라는 것은 얼마냐면 25W가 된다. 그래서 얘가 25W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관계식을 이제 설정을 해보면은 여기서 얘가 다 반응했는데 얼마가 반응하냐면 얘가 2가 다 반응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B분의 4배. A는 B에 대해서 B분의 4배. 4대 B로 반응하니까 B분의 4배를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양적 관계는 여기 A가 여기 6몰이 있고 B가 이렇게 2몰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2몰이 반응하면 얘는 B분의 4를 곱하면 B분의 8몰 이렇게. 이게 실험 1이고 실험 2는 얘가 이제 8몰이 있겠고 얘가 지금 5몰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5몰이 다 반응하는 것이니 얘도 마찬가지 B분의 4배로 해주면은 여기는 B분의 20몰. 그러면 요 남은 게 뭐냐면 A 이렇게 반응해서 남은 6-B분의 8몰 여기도 이렇게 반응해서 남은 게 8-B분의 20몰. 요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남아있는 게 11대 10이라는 거지. 그런 관계식을 이제 비례식으로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6-B분의 8 대 8-B분의 20은 11대 10이다. 이렇게 전개하면 88-B분의 220은 60-B분의 80의 관계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넘기게 되면 넘기면은 B분의 140은 2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러면 이제 뭐 이게 14로 되고 B라는 것은 5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B는 5다. B가 5다. 얘가 5다. 그 다음에 N을 구하게 되면은 몇 몰이냐 결국 이 B를 구했기 때문에
b가 5이기 때문에 여기다 5를 대입하면 5분의 8 6-5분의 8은 몇 몰이냐? 얘가 5분의 30이니까 5분의 22 몰이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게 11n이 돼야 돼. 그래서 n이라는 것은 5분의 2다. n은 5분의 2. n이 5분의 2. 이 값은 2분의 25w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상한 점은 그럼 이게 왜 주어졌는가 이건데 이게 주어진 이유. 이게 주어진 이유는 이 남아있는 가의 양, 뭐 생성된 여기 가의 양을 C와 D로 만약에 생각을 한 경우에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조건은 사실 필요 없는 조건인데 혹시나 뭐 그 CD로 생각한 학생들을 위해서 오답을 위해서 이렇게 준 거고 또 이 개수를 C를 또 구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뭐 C를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서 뭐 그냥 의무적으로 좀 구하게 되는데 그걸 또 만약에 해본다면 분자량의 B가 3대 5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3으로 나누게 되면 그냥 이게 3이고 여기 5로 나누게 되면 2. 이 비율이 이제 3대 2야. 몰비가 3대 2다. 그래서 개수가 이게 6이다 뭐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건데 자, 뭐 정답을 찾아내는 거랑은 관련이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번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구성원수가 A, B로 똑같고 그리고 분자단 구성원자 수도 3으로 똑같고 자, 이러면은 뭐 가와 나는 뭐 둘 중에 하나인데 A2B 아니면은 AB2 그럼 가와 나는 어떤 게 A2B고 어떤 게 AB2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단서는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가 23과 44 상대값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느낌이 이제 좀 좋은 사람은 뭐 바로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두 가지를 다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만약에 가를 A2B라고 한다면 얘를 AB2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그 개념은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분자량분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분자량분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 분자당 구성하고 있는 전체 원자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라고 할 때 만약에 내가 분자당 구성하고 있는 비원자수를 알고 싶다. 그럼 여기가 들어있는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는 분자량분의 분자당 구성하고 있는 비원자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분자당 구성원자수라는 것 요거를 이제 변형을 해보면은 분자당 구성원자수를 만약에 구해야 될 상황이다. 분자당 구성원자수를 구해야 될 상황이면은 요거는 이제 뭐에 비례하게 되냐? 둘을 곱한 거.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곱하기 분자량 이렇게 되겠지. 분자량 요거에 비례하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를 이제 좀 변형해보면 분자당 구성 비원자수 라고 한다면 1g에 들어있는 요거 대신에 비원자수가 되는 거지. 그럼 거기다 이제 분자량을 곱했을 때 구성 원자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비율적으로. 그럼 지금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 요 값에다가 분자량을 곱했을 때 이 분자당 구성원자수의 B가 1대2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가 23, 44면은 여기 23이 여기 44면 여기 분자량을 곱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냐? 1대2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이. 그러면은 여기는 그 23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23이 와야 되고
여기는 22가 오면은 1대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요 분자량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사라지고 23이 1대 2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분자량의 그 B가 22대 23인 거야. 분자량의 B가 22대 23. 얘가 분자량이 20, 여기 분자량을 만약에 찾아본다면 22가 되고 얘는 23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분자량의 B가 되는 거지. 분자량의 B가 22대 23이다. 그냥 분자량으로 취급을 하면은 자, 2A 더하기 B를 한 게 20이고 여기는 A 더하기 2B를 한 게 23이다. 그럼 여기는 뭐 2A 더하기 4B가 46이어서 이거 하면 이제 3B가 얼마가 되냐? 3B는 24가 돼서 B가 8이다. B가 8이면 A는 이제 7이 되는 거지.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질소고 이건 산소지. 그래서 이게 맞아. 이게 맞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만약에 A, B2라고 하고 얘를 A2B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2대1이 나와야 돼. 얘가 23이고 여기가 이제 44야. 이렇게 돼 있으면 B가 여기가 두 개고 여기 하나이기 때문에 2대1이 나오려면 여기에 일단 88이 곱해지고 여기는 23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네. 그럼 여기 23이 이렇게 없어지고 2대1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자량의 B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88대 23이 되는 거지. 근데 딱 봐도 아닌 느낌이 들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없으니까. A 더하기 2B가 88이고 2A 더하기 B가 23인데 이렇게 됐을 때 2A 더하기 4B는 176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3B가 얼마가 되냐면 153. B는 51이 나와. B가 51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식은 이제 이게 틀렸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틀렸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센스가 많이 장착.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 23이라는 숫자와 44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거는 그 질소산화물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이런 값을 통해서. 왜냐면 그 NO라는 것은 분자량이 얘는 30이야. N2O는 분자량이 44야. NO2는 분자량이 46이야. 그래서 뭐 어떤 요런 값에 대한 개념, 뭐 15, 22, 23 이런 값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질소산화물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를 가지고 분자량이 뭐가 더 큰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분자량이라는 것은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곱하기 이제 분자량을 한 게 분자량 구성 원자수랑 비례하는데 1g에 들어있는 이제 비원자수가 2대1이냐 1대2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요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2배가 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얘가 A2B고 여기 AB2면은 2배가 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여기 23 분자량이 23이면 여기는 분자량이 22가 나오면 되겠구나 해서 적절한 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다 A, B2라고 잡았을 때는 2대1 여기다 분자량을 곱했을 때 2대1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값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통해서
직관적으로 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는 A2B가 되고 나는 AB2가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되고 니은은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분자수. 요거는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지 그냥. 여기 분자량의 비가 22대 23이니까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그냥 바로 23대 22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자, 이 11번을 보면은 가장 4월 합평 중에서 이번 4월 합평 중에서 가장 뭔가 이렇게 새롭게 좀 뭔가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이 11번인데 그래서 이 11번에서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렸을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좀 보지 못했던 그런 유형이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결하는지 좀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빠르게 풀고 넘어갔고 안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뒷부분에서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참신하고 좀 좋은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쓰는 건 이렇게 원소 표시법에서 여기 왼쪽 위에다 쓰는 건 이거는 이제 질량수라는 거지. 이게 원자량이 아니라 이제 질량수가 되는 거고 이런 원소의 원자량이 각각 44고 A다. 그럼 이 말은 질량수랑 원자량을 같다고 두겠다라는 거지. 질량수가 곧 원자량이다라고 두겠다. 그리고 얘와 얘 각 Wg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양이야.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양이라는 거지. 여기를 이렇게 또 10이라고 두면 안 되지. 이 10은 아니다. 왜냐면 1몰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성자가 같은 질량. 이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동위원소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지.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 왜냐면 얘와 얘의 그 1몰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몰이 다르다는 거지. W그램에 들어있는 얘와 얘의 몰이 다르다. A에 따라서 다른 거지. A가 이제 원자량이 될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이제 포인트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요 11만 가지고는 뭐 이거보다 이게 양이 작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이 중성자의 양이기 때문에 중성자는 뭐 지금 얘가 많은지는 또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는 뭔가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고 중요한 건 이제 요거지 요거 요 10이라는 10몰 양성자가 10몰이고 중성자가 12몰이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질량수야. 질량수가 44인데 이게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라는 거지. 근데 지금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나온 게 아니라 양성자는 지금 10몰이 있고 얘는 12몰이 있대.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질량수가 44가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 10몰과 12몰이 나왔을 때 과연 양성자는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거냐 하나의 원소에. 요거의 비율이 중요한 거지. 비율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그 비율이 5대 6이구나 이런 아이디어. 여기서는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그러니까 원자 한 개당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의 그 비율이 5대 6이다. 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실마리.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지. 그래서 5대 6이니까 그 전체가 44가 5대 6의 비율로 존재하니까 11분의 5야. 그러니까 얘는 20인 거고 얘는 24가 되는 거지. 이렇게 더했을 때 44가 나와야 되니까. 이 비율의 관계. 이 비율의 관계가 중요하다. 비율의 관계는 우리가 계속 많이 했지만 이런 동위원소에서는 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다 적용을 했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고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으면 좀 이제 헤매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양성자 수는 20개구나. 여기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20개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맞다라는 거지. 원자 번호가 20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1몰이 있었으면 양성자는 20몰이 됐을 텐데 얘가 10몰이라는 건 얘가 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2분의 1몰이다. 이 W가 2분의 1몰이 돼야 돼. 양성자가 10몰이니까. 2분의 1몰이니까 지금 원자량이 44라고 했으므로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 이 W라는 것은 22g이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W는 22g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해야 돼. A. 요 질량수가 44인 X의 동위원소인 그 X의 질량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요걸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지. 요거. 이게 22g이라는 거 알았으면은 어차피 이게 A가 원자량이기 때문에 얘는 몇 몰이냐? A분의 22몰이야. 요게 그 X의 양인데 거기에 X 하나당 양성자가 20개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성자는 여기서 이거 뺀값이지. A-22 그게 원자 하나당 중성자의 수야. 그걸 곱하게 되면 이제 이게 11몰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요거를 계산하면 이제 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거 계산 22 이렇게 넘기면은 마이너스 A분의 22 곱하기 20 이거는 11이다. 그럼 이제 11로 약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2 여기는 2 이렇게. 그럼 이거 넘어가면은 A분의 40은 1이다. 그래서 A는 40이 나오고. 그래서 질량수가 40이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